다음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제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아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뭐 직접 아들은 아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의 아들이죠.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 혹시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냐. 뭐 간곡히 부탁드린다.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을 받은 이 피해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는 어떤 프레임에 명예가 좀 실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변인을 통해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직접 답장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직접 답장을 하실 거라고 좀 청와대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간 구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조사 결과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히 직접 답장을 쓰신다고 하죠. 이제 다만 이제 그 답장의 내용은 청와대 측에서 공개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묻고 있는 거는 과연 아버지가 저렇게 두 가지입니다. 왜 월북이 확실하지 않은데 월북 프레임을 자꾸 가동하느냐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될 때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면 우발적으로 갑자기 북에서 총격을 딱 한 거라면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근데 6시간 동안 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구하려는, 정확히 말하면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가 맞겠군요.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결국 피격은 북이 한 거지 왜 그거를 우리 정부한테 책임을 접어씌우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이 쏜 거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그 북이 쏘는 걸 우리나라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데려가라. 이게 아니거든요. 6시간 동안 신문 받고 있는 동안 국방부도 알았고 청와대도 알았으면 충분히 남북 간의 어떤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구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설사 결과적으로 그 시도가 실패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우리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알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 문제를 야당도 제기하는 거고 이 아이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마 청와대, 국방부 그리고 여당도 조금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일부 네티즌들이 이 편지 관련해가지고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네티즌을 또 처벌해달라면서 고발장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맞는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문 대통령도 해경 조사를 기다리자라고 한 만큼 조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데 이제 국감장에서 해경청장이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군용조끼를 입고 부력제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답변을 좀 정정하고요. 인위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정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분을 우리 관련자들이 통신사 확인해 보니까 전원은 인위적으로 오프한 부분과 전원이 배터리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오프된 부분의 차이가 좀 없다는 통신사 의견이 있어서 정정드립니다. 네, 정정을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요. 교수님 보니까 이런 목소리 속에서 자진 월북으로 껴맞추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끔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정정을 자주 하니까 그런 의혹을 그런 논란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지금 장면이 해경청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단순한 거는 이게 본인 스스로가 핸드폰을 껐다. 이게 월북의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처음에 취지는 그랬던 건데 그것과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꺼지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정정을 한 거잖아요. 오전 국감에서 굉장히 당연히 확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저도 기사 쓸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 월북을 그런 걸로 월북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사실 추정인 것이고 어떤 정황적인 것이지 이것이 딱
핸드폰 껐다 그래가지고 월북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사실은 논란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류를, 의지가 아니면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의지력을 갖고 해야지, 북한 쪽에 갈 수 있다.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청장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구명조끼 입고 가면 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초기에 이제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그런 정황적인 걸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산과 한국의 정보 자산을 종합해서 실질적인 어떤 감청이라든가 뭔가 특정한 그런 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북이란 얘기를 딱 특정해가지고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이 그런 정황 증거로 자꾸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혼란만 국민에게 주는 부분이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면은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동료 그 선원들의 진술까지도 조금 뭐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죠. 처음에 이제 슬리퍼도 그렇고 구명조끼도 그렇고 그거를 구명조끼 입었다고 또 슬리퍼를 내려놓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곧 월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옆에 동료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모든 거를 사실상 어떻게 백지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지 뭔가를 어느 방향에다가 염두에 두고 그걸 꿰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 해경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논란도 전해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야겠습니다.